안녕하세요. 당부명입니다. 여러분, 상가집에서 돌아올 때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곳이 있으며 절대 들려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현대의 경우에는 병원이나 전문 장례식장에서 상을 한꺼번에 여러 집에서 치르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어느 집의 상이 길상이고 어느 집의 상이 흉상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행여 여러분이 가는 상가집의 이웃에 흉상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기가 약한 누군가는 반드시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를 막기 위해 육개장도 나눠 먹고 나름 여러 가지 대처도 하지만, 그래도 한이 많은 본령은 저승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집을 다녀오는 길에 반드시 피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혹여나 이곳을 들르게 된다면 영상 뒤에 소개해드리는 것을 집에 가서 꼭 실천하세요. 나쁜 기운을 털어버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니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가집에 가셨다가 절대 들리면 안 되는 곳. 첫째, 음침한 곳에 절대 혼자 계시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그것이나요? 예로부터 상가집 절대로 혼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기가 약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상가집에 혼자 가시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가집 음의 기운이 아주 강력한 곳입니다. 기가 강한 사람도 상가집에 혼자서 가게 되면 위험한데, 기가 약한 사람이나 몸이 아픈 사람이 혼자 상가집에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병세가 악화되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상가집에 혼자 가셨다가 혹여나 어두컴컴하고 음침한 곳에 들르기도 하신다면 매우 큰일 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기가 약해 상가집에서 그 기운을 다 소모했는데 기가 센 귀신이 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다들 겪어보셨을 텐데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사물이 갑자기 움직인다거나 알 수 없는 소리가 귀가를 맴돌았던 경우가 있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내 귀가 약해졌을 때를 틈타 귀신이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집에 가셨다가 어둡고 외진 곳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몸을 지킬 수 있고 허황기를 다시 보충할 수 있게 됩니다. 기가 약한 데다가 혼자서 상가집을 다녀오신 분들은 가급적 해가 밝은 낮에 상가집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쉬실 때도 아주 밝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쉬셔야 합니다. 밝고 사람이 많은 곳은 귀신이 싫어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런 곳에서 쉬셔야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물이 많은 강, 호수, 바다는 무조건 쳐다도 보지 마세요. 물이 많은 곳에는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을 맴도는 귀신의 기운이 가장 강력한 장소입니다. 낮에는 상관없지만 밤에는 특히 이 기운이 강해지는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다면 귀신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을 묘사할 때 음침한 호숫가, 강, 어귀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는 예로부터 귀신이 머무는 장소라 하여 음의 기운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음의 기운이 강해지면 귀신이 사람을 못살게 굴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개울가 등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큰 호수나 저수지 같은 곳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이는 기운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더더군다나 이런 곳에서 차를 세우고 쉬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운이 강한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겁없이 굴다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 상가집에 갔다가 집으로 바로 돌아오지 마세요. 집으로 바로 가는 행동은 안 좋은 기운을 내 집에 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상가집에 가셔서 좀만 하고 집이나 사무실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기가 강한 사람 본인이라면 괜찮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우리 집 사무실에 있는 기가 약한 사람들입니다. 혹여나 기가 약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께 붙은 안 좋은 기운과 귀신이 기가 약한 사람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상가집에 가지 않았더라도 마치 다녀온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로 귀가하시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내가 아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많은 커피숍, 마트 등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집과 사무실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하루에 상가집을 2번 가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세요. 간혹가다 상가집을 여러 번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안 좋은 행위이므로 지양하셔야 합니다. 상가집을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안 좋은 기운이 들러붙는데, 조문 후에 다른 상가집에 가신다면 여러 귀신이 내 몸에 들러붙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는 상가집을 가셨다가 마트, 편의점 등을 들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상가집을 연이어 가시게 된다면 이것을 꼭 명심하세요. 배가 부르시더라도 육개장은 꼭 먹고 나오세요. 한 숟갈이 괜찮습니다. 육개장은 잡기를 쫓아내는 의미를 지녔다고 말씀드렸죠. 육개장을 드신다면 귀신들이 싫어하는 고춧가루와 나물이 귀신을 내쫓는 도움을 줄 것이니 꼭 한 숟갈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무 바빠서 방금 알려드린 내용들을 깜빡 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상가집 다녀오신 뒤에 물이 많은 곳, 사람이 없는 음침한 곳에 다녀오셨다면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것을 실천하세요. 나쁜 기운을 훌훌 털어버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상가집 다녀왔을 때 입었던 옷을 반드시 버리세요. 비싼 옷이라 버리는 것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지금 당장은 비싼 옷을 버리는 것이 아까울 수 있지만 그 옷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깝더라도 옷을 버리는 게 내게 이로운 일입니다. 의복에 안 좋은 기운과 귀신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복을 바로 버리는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꼭 명심하세요. 두 번째, 집에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으세요. 귀신들이 싫어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바로 쩌렁쩌렁하게 시끄러운 음악인데요. 이런 음악들을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몸에 붙은 귀신들이 도망갈 것입니다. 시끄러운 음악은 보통 활기차고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그런 음악이 주는 에너지나 감정은 귀신의 존재를 느끼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끄러운 음악은 귀신이 무시받는다고 스스로를 여기게 하며 이는 귀신을 쫓아내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상가집 다녀오시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첫째, 음침한 곳에 절대 혼자 계시지 마세요. 둘째, 물이 많은 강가나 호숫가에 절대 가지 마세요. 셋째, 상가집에 갔다가 바로 집에 귀가하지 마세요. 넷째, 하루에 상가집 2번 가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러한 것들만 지킨다면 상가집에 가서 안 좋은 기운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지키지 않는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도 괴롭힐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상가집에 갔다가 귀가하기 전에 꼭 들러야 하는 곳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만약 상가집에 가실 때마다 몸이 짓눌리는 것 같고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난다면 꼭 실천하시면 나쁜 기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상가집에서 온갖 귀신들과 나쁜 기운들이 몸에 들러붙는데 바로 집에 간다면 나쁜 기운들이 집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나쁜 기운을 집으로 끌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운은 나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다른 가족들 중에 기운이 약한 사람에게 들러붙을 수 있기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돈복이 꽉 막혀 재물이 모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집을 가셨다가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닌 오늘 알려드리는 이 장소들에 꼭 들리신 다음에 집으로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목욕탕입니다. 사우나에 가셔서 몸을 한번 씻고 땀을 빼고 오셔야 합니다. 몸을 씻는 행위는 육체적인 행위지만 이는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상가집에 다녀온 뒤에는 입고 간 옷을 바로 세탁하고 합니다. 몸을 씻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씻는다는 것은 나를 정화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지요. 즉, 내 몸에 들러붙은 나쁜 기운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피로를 푸는 것은 몸을 깨끗하게 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가꾸는 행동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사우나를 가실 때에는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낫고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사담을 나누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안의 기능에 따른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주신, 조항신 등이 대표적이죠. 그 중에서도 띠간, 즉 화장실에 사는 신을 신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신을 아주 두려운 존재로 여겼는데 성격이 아주 포악하다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선조들은 뒷간에 가기 전에 기침을 하여 신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고 들어갔다고 할 정도이죠. 신이 깜짝 놀라 노여워하지 말라는 표시이며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물건을 뒷간에 두면 군이 제거된다는 말도 있는 것이죠. 같은 이치입니다. 현대에는 뒷간은 없지만 집집마다 건물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상가집을 다녀오면 제일 먼저 화장실에 가서 군을 후를 털어버린 다음에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하세요. 장례식장 화장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대 장례는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한꺼번에 장례를 치르기에 누가 호상일지 흉상일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례식장 화장실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웬만하면 사람이 많은 커피숍과 음식점에 위치한 화장실에 들러보리를 보시고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집의 화장실도 괜찮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 있는 화장실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신다면 여러분 몸에 들러붙은 귀신이 떠나가고 좋은 기운만 잘 남아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공간,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절대 음침한 곳, 어두컴컴한 곳, 한산한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예로부터 상가집 절대 혼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가집 음의 기운이 아주 강한 곳이라 양의 기운을 듬뿍 받아 기운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만약 기가 약한 분이 혼자 상가집을 가셨다가 사람이 없는 읍슥한 곳에 혼자 가셨다면 매우 큰일 나게 됩니다. 무조건 사람이 많은 곳에 들리세요.
커피숍, 공원, 광장, 편의점 등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곳에 갔다 오면 나쁜 기운들을 다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 바로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필히 기가 강한 사람도 있고 인간을 아주 사랑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나쁜 기운이 이런 것들을 마주친다면 혼쭐이 나게 상가집을 다녀온 뒤 반드시 사람 많은 곳에 들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무시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